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진 영서 지역에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치고 도심 저지대에는 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서 지역에 앞으로 3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시군마다 산사태 경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홍천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지만 소양강댐 수위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수도권 서핑 관광객을 겨냥해 항공과 서핑 체험을 결합한 에어서핑 상품을 내놨는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당 5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진 강원 영서 지역도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옹벽이 무너져 주택을 덮치고 도심 저지대에는 건물이 물에 잠긴 가운데 홍수주의보까지 내려져 비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인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교량을 덮칩니다. 비에 젖은 옹벽도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높이 3m, 길이 20m에 달하는 옹벽잔해가 인근 주택과 농지를 덮치면서 LP 가스통을 훼손하는 등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난 개울에서 돌려고 그랬지 누가 여기 나와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냄새가 나서 못 빼겠어요. 가스 냄새 때문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진 춘천 강촌 유원지는 의암댐 방류까지 겹쳐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자전거 도로는 물에 잠겼습니다. 숙박업소와 식당이 몰려있는 강촌 상가로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통행로는 아예 폭포로 변했습니다. 11시 그때부터는 막 폭포가 되는데 무섭죠. 무서워. 여기 그전에 저 안에까지 들어갔었어요. 여기도. 춘천 도심 저지대에 있는 주택가 교회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잠겼고 주차해놓은 차량은 침수 피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춘천 봉이산 산자락 일부가 무너지는 등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홍천강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영서 지역에는 다음 주까지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 내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짧고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강우량을 보면 철원 동송 341mm, 춘천 251, 원주 149mm 등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 한때 춘천 남이섬에 시간당 116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가 하면 철원에는 시간당 84mm가 내리는 등 국지성 집중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면서 춘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철원, 화천 등 도내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잇따라 내려졌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지만 소양강댐 수위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양강댐 관리단에 따르면 현재 소양강댐 수위는 185.7m로 저수율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은 댐 수위가 홍수 제한 수위인 190.3m가 되면 방류를 시작합니다. 관리단은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올지 상류에서의 유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아직까지 방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31일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수초락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조합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앞에 삼표시멘트 노동조합과 연대하는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지난달 31일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1년여 동안 3건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부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할 것과 노동자 측이 참여하는 공동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목격자들의 트라우마 치료와 함께 삼표시멘트 사업주 처벌도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고 설비에 대해서 전면 작업 중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지난번 사고에서는 그냥 재발 방지 대책이 확고하게 수립되지 않았는데 풀어줬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지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고용노동지청 측에서는 지청장이 연가 중이며 사전 공문 발송이 없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현재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공문으로 면담을 요청하면 다음 주 중으로 면담 개최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피서철을 맞은 양양 지역 해변에는 서핑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수도권 서핑 관광객을 겨냥해 항공과 서핑 체험을 결합한 에어 서핑 상품을 내놨는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가 절정에 이른 8월의 첫 주말.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플라이 강원 비행기가 30여 분 만에 양양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2-3시간 이동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항공권 가격도 최저 19,000원으로 저렴해 토요일 도착편은 거의 만석입니다. 원래 기차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도 기차나 이거나 좀 비행기가 더 싸기도 하고 그래서 또 타보니까 시간이 되게 30분 정도로 되게 빨라서 빨리 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온 관광객들은 서피비치로 이동해 서핑 체험에 나섭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궂은 날씨에 파도가 잔잔한 것이 아쉽지만 기본 동작을 정확하게 익히는 데 집중합니다. 낯선 경험이지만 자유롭고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 어우러져 서핑의 매력을 알아갑니다. 양양까지 편하게 이제 비행기 타고 바로 오면 되니까 가격도 뭐 조금 더 할인도 해주고 해서 서핑하러 한번 올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했고 다음에 또 올 의향이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수도권 관광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14일 첫 취항하는 대구 노선에도 에어 서핑 상품을 내놨습니다. 육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서핑 성지로 자리 잡은 양양에서 서핑을 배우고 즐기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인 만큼 국내 여행 관광객분들이 강원도 양양의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도록 항공과 관광 상품을 결합하여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양공항에서 서핑 해변까지 이동할 교통편이 부족한 것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일단 공항하고 너무 가까워서 좋았고요. 숙소도 근처에 많고.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좀 버스라든지 좀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해결되면 좀.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위축되고 국제선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플라이 강원은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 마케팅 상품을 계속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한글 미해득, 난독 대상 학생을 지원하고 방학 중 전문기관 난독 캠프를 운영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원격 수업 플랫폼에 따른 수업 전문교사 10명으로 미래 수업 지원단을 구성해 등교, 원격 수업을 지원합니다. 하반기에도 초중고 공통으로 기초학습 지원단의 학교 순회 지도를 확대하고 원격 수업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지역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설계 공모 참여 폭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사업비 2억 원 미만의 설계일 경우 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설계 공모를 참여할 때 발생하는 지역업체의 초기 자본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현상 공모 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30% 이상인 외지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당초 내일 철원 고석정 철원관광정보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군소음 보상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번 군소음 보상법 주민 설명회는 밤사이 집중 폭우에 따른 침수와 복구 등 때문에 국방부가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소음보상법은 지난해 11월 26일 공포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치러진 홍천 찰옥수수 판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홍천문화재단은 홍천 찰옥수수 축제 취소로 대체 운영한 찰옥수수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를 어제 종료한 결과 5개 농협이 준비한 모든 수량을 완판하면서 20만 개의 옥수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문화재단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 판매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화천군은 오늘부터 화천종합사회복지관 등 14곳에서 여성교육을 개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17주에 걸쳐 시행되는 여성교육은 기술, 취미, 건강, 자격증 등 4개 분야 71개 과정에서 진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10명에서 20명의 소규모 그룹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보다 앞서 화천군은 강사 42명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방법, 감염 예방 수칙 등의 방역 교육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한 차례 연기됐던 국내 최대 자전거 동호인들의 대축제인 2020 설악 그란폰도 대회가 오는 9월 19일 인제군 상남면에서 개최됩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던 설악 그란폰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한 차례 연기한 후 조직위원회에서 오는 9월 19일 대회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폭우에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이 하루 만에 10% 늘어 현재 94.1%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도내 7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4.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